네, 정의당 비례대표 박원석 의원입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아마도 이번 대정부 질의가 마지막이 되실 텐데요.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후임 총리 인선 문제가 거듭 차질을 빚어서 총리께서도 여러 가지로 힘드신 상황이라고 짐작을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정부를 대표하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문창국 후보자의 온누리교회 동영상, 강연 동영상 보셨습니까? 네, 동영상을 전부는 못 봤습니다만 내용은 알고 계시죠? 문제가 되는. 예. 제가 알기로는 총리께서도 독실한 기독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독실하지 못하지만 기독교인입니다. 네. 같은 기독교인으로 보시기에 그 강연 속에서 문창국 후보자가 했던 발언, 일본의 식민지는 하나님의 뜻이다. 조선민족의 상징은 게으른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받아와 발전을 할 수 있었고 일본의 지정학은 축복이며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발언을 단지 종교활동 중에 나온 말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사를 우리나라 역사에 대비해가지고 말씀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가 아니라 지금 국민 대다수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거부감을 넘어서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창국 후보자의 그런 발언은 일제 조선 강탈과 식민지 지배를 신의 뜻으로 합리화시키고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의 식민지 근대화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식민사관을 설파한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중간중간에 보면 거기 일본의 그 침탈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질곡된 역사 뭐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의 그 표현들이 좀 그런 좀 국민들에게 좀 비판을 받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정말 진위가 뭔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보고 질문도 하고 좀 본인 답변도 듣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 동영상을 풀텍스트를 봤습니다. 근데 풀텍스트를 봤을 때 문창국 후보자의 그런 발언은 단지 몇몇 발언의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관된 기조였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총리께서는 대한민국 공무원 복무 규정 알고 계시죠? 공무원 복무 규정을 알고 계시죠? 다 알지를 못합니다. 제2조 2항에 보면 선서문이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2월 27일 날 이 자리에 계신 총리께서 취임하실 때 이 내용으로 취임 선서를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총리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할 의무를 갖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 정신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건국의 정신을 부정하고 있는 문창국 씨와 같은 인물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총리의 자리에 과연 가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뭐 변명하는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본인과 서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전임 총리로서의 견해를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애둘러서 답변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적어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똑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제 침탈 행위에 대해서 격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이른바 식민사관이 양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질문의 취지를 인정하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무라야마 다마와 고노 다마가 일본의 확고한 공식 입장이라고 믿는다. 일본 정치 지도자가 진정성을 의심받는 언행을 삼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2월에 정의당 초청으로 방한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를 만나셨죠. 그렇습니다. 당시 총리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니까 일본 지도자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1세기 전으로 되돌리려는 언행으로 우리 국민을 실망시키고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때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무라야마 전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하신 발언 기억하십니까? 그 위안부를 만나서 사과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께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충분하지 않았다. 아직도 남겨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 해결을 위해서 더 힘을 써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그리고 총리께서도 대일 외교에 있어서 과거사와 관련된 분명한 원칙을 그동안에 표명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오늘 이 시점까지 대일 외교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이와 같은 원칙은 일관성 있게 적용돼 왔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지적했듯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신의 뜻이다. 위안부에 대한 더 이상의 사과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총리가 된다면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가 표방해왔던 대일 외교의 일관성 있는 원칙이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뜻이 정말 배상이 필요 없다. 진위가 그런 거라고 한다면 저도 반대를 하겠고 지탄을 하겠습니다. 진위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지금 문창국 후보자가 언론을 상대로든 국민을 상대로든 하던 모든 얘기는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의 원칙이 흐트러지다 못해서 하루아침에 지금 우스갯거리가 돼버렸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이 이 상황을 대서특필하고 우익 세력들이 희화화시키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하나님의 뜻 발언 총리 후보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는 필요 없다. 이런 제목을 걸어서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연일 문 후보자의 발언을 상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우익들이 자주 들어오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한국엔 어리석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차기 총리 후보 문창극 씨처럼 시대와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문창극 씨는 사실을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조롱의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못된 총리 지명 하나로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 일본의 우익 세력들에게 우스갯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네, 저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일부에 사과도 하고 해명도 하고 한 것으로 압니다만 어쨌든 그 얘기들이 그렇게 조롱 내지 회자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유감.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사과는 무슨 사과냐고 먼저 얘기했고 사퇴는 야당에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했던 게 문창극 후보자의 태도였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태도에 더 분개를 하고 있고 정부 여당에서조차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태도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여론과 그런 비판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본인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판단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옹호자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희롱하고 희낙낙하는 반면에 평생 위안부로서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온 김복동 할머니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대통령과 청와대는 임명 강행의 뜻을 거두지 않고 있고 당사자는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당당히 해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적법 절차를 내세워서 그런 태도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입니까? 통탄한 일 아닙니까, 총리님? 그런 여러 가지 비판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해서 어떤 해명이나 어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에서 차관이 출석하셨나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일본 정부가 그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일본 정부 책임을 인정한 고노다마를 부정하기 위한 검증 결과를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 일본이 이른바 고노다마의 검증 작업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마도 이번 주 중에 일본 국회에 보고를 하고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저희도 같은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주 엄중한 문제로 보고 그런 우리의 입장과 엄중성에 대해서 일본 측에 대해서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부의 대응책을 말씀을 해주세요. 엄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일본 정부가 만약에 과거사 책임을 부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낸다면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대응책은 뭡니까?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를 훼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모든 우리의 입장과 논리, 자료를 제시를 해서 그러한 그 훼손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을 철저히 점검해서 또 관련 국가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서 그 어떤 이 과거사 책임에 대한 퇴행적 시도도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총리께 질문드렸던 것과 마찬가지 문제의식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 문창국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고노다마를 부정하려는 일본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입지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앞서 비슷한 질문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은 일본 정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가 분명히 일관되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에 큰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가 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고 사과할 필요도 없고 끝났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그 외교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고 명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일본의 아베 내각이 어떻게 하면 과거사 책임으로부터 회피할까 이런 그 모색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다 그런 빌미를 줘놓고 우리 외교 석상에서 우리 외교관들이 일본 외교관과 마주 앉았을 때 공식적인 회담이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라도 아니 당신들 총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면 도대체 우리 입장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 총리 후보자가 본인의 생각과 지금의 본인 생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일본 측과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 65년 체결된 한일협정 관련 외교 문서가 공개된 뒤로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분명하게 유지를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과 적극적으로 교섭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결정까지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도 시작이 됐죠. 굉장히 그 대일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국면인데 이 정부 입장과는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물론 총리가 돼서 표명한 게 아니고 과거에 표명한 것입니다만 그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과 역사의식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총리가 됐을 때 아무리 우리 정부가 기존에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가졌다 한들 외교적으로 일본 정부에 대단한 빌미를 주게 되고 대단히 명분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어요? 한국 정부의 입장은 그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이 54분 남으셨는데 이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해결책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도 확고합니다. 그러한 의지와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안부 사과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설득력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이 문창국 후보자 지명에 따른 국가적 위신과 외교상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 외교부는 청와대에 분명한 의견을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단언컨대 이번 문창국 후보자의 총리 지명은 헌정사상 최악의 인사입니다. 국민의 검증과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최근 여당이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조차 문창국 내정자의 총리 임명에 대해서 71%의 응답자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성균관 유림과 종교계, 여성단체, 시민사회, 학계, 각계각층은 물론이고 집권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명을 강행하고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국민의 비판은 이제 문창국 씨가 아닌 청와대와 대통령을 직접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관동군 장교 출신의 딸이 어디 가겠느냐, 이런 불행한 언급이 다시 회자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출범 1년 4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의 거듭된 인사 실패가 바로 국정의 난맥상이자 적폐이며 비정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그간 여러 차례 국민들 앞에서 표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인사를 하겠다는 공언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리해야 할 곳에 전관예우와 보훈인사, 지역주의와 구태가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사회 변화의 요구에 눈 감은 채 역사와 민주주의, 정의와 공정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김영준 전 총리 후보자,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 그리고 이번에 문창국 후보자까지 행정부 최고 책임자의 인사가 거듭 실패했습니다. 비단 총리 후보자들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자, 이동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무려 6명이 청문회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주저앉았거나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공급유용, 조세포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이중국적, 정관예우, 거의 범죄 수준에 가까운 각종 의혹들이 쏟아졌습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 또한 함량 미달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의 정상외교 순방길에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윤창중 씨,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씨, 사익을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했던 박종길 씨 또한 박근혜 정부 인사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들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람들이 비정상의 몸통이자 뿌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국무위원들은 그나마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어서 이 자리까지 오셨고 몇몇 분은 이제 소임을 마치고 교체를 앞두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또한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위장전입, 떡값수수, 겸직금지 위반, 증여세 기피 등 앞서 열거한 사람들의 비견될 만큼의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결코 잘된 인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에는 인사충원 및 인사추천 방식의 문제, 부실검증 등 고장난 채 방치하고 있는 인사 시스템의 문제도 당연히 지적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주관적 경험과 편협한 이념에 사로잡힌 삐뚤어진 인사정책에 있습니다. 그 정점에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1기 내각의 인사 실패를 차치하더라도 2기 내각 구성에서 벌써 2명의 총리 후보자의 인사가 실패했고 국정원장 후보자의 찻대기 범죄 연루 의혹, 그리고 안행부 장관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역사인식 문제, 이념 편향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된 인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권여당 내에서조차 비서실장의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 실패의 당사자인 김기춘 실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김기춘 실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정권 스스로가 기춘대원군이라는 한간의 소문을 자인하는 결과이고 현 정부의 레임덕은 바로 거기서 시작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가 개조를 국정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신다면
스스로의 인사 적폐부터 개조하고 쇄신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국가 개조란 업의 성살이며 자가당착일 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 출신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겠습니다.